사랑한다고요? 그 말, 지금부터 내 복수의 증인이에요. 나 무너지면 당신도 끝까지 무너질 준비됐나요? 강재인이 속삭였는데요. 떨림 없이 또렷한 목소리였고 김도윤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확실히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이 그냥 고백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 두 사람은 동시에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황기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새벽이 열리고 있었어요. 투자사가 사라지고 윤비서는 사직서를 던지고 집 안엔 강세리가 각서를 들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황기찬은 자신이 통제하던 모든 기여가 동시에 헛돌기 시작했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했는데요. 진퇴양난? 그런 말, 날 두고 하는 말 아니지라고 되뇌었지만 숨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윤희가 새 투자사 대표로 나타난 장면이 황기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박살냈는데요. 정윤희는 아주 단정한 표정으로 명함을 건넸고 차고 아니에요. 여긴 제가 결정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황기찬은 다들 한통속이 돼서 사기를 쳤군요. 라고 쏘아붙였지만 정윤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투자하겠다고 왔더니 사기. 말이 좀 과한데요 라며 맞받아쳤죠. 강재인은 그 자리에 천천히 들어와 경고했잖아요. 당신 주변 사람들 믿지 말라고. 오늘 건 나와 윤비서의 합작품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황기찬의 입술 끝이 경련처럼 흔들렸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체면 따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이 모든 판은 강재인이 며칠 전부터 윤비서를 압박해 만든 길이었는데요. 두 집 살림 정리하셔야죠. 둘 다 잃고 싶지 않으면 이 투자 사건은 황기찬 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게 만들어요. 윤비서는 처음엔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곧 두 손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죠. 강재인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는데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윤 비서는 황기찬의 회의 동선을 바꿨고 메일의 수신참조 구성을 교묘히 뒤섞어 정윤희의 그림자를 투자사 전면으로 세웠거든요. 황기찬이 분노에 치를 떨며 윤 비서를 찾았을 땐 이미 사직서가 내어져 있었고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강미라는 협력업체 입찰 비리 제보를 손에 쥐고 나타났는데요. 황 회장도 뒷돈 받았어?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최측근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쏘아붙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책임지세요라는 마지막 말이 유난히 길게 귀에 남았는데요. 황기찬은 억지로 미소를 띠며 오해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끊어도 난 수렁이구나라는 계산을 아주 빨리 끝냈어요. 그는 즉시 다른 자금을 찾기 위해 숙자에게 달려갔죠. 숙자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현금은 땅으로 바꿨지. 팔면 돈 된다니까라고 했는데요. 황기찬이 등기부와 시세를 확인하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사기였고 평당 10,000원도 안 되는 땅을 평당 50만 원에 샀더라고요. 60억 전부 입금했냐고요? 어머니. 황기찬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숙자는 한 박자 늦게 눈을 끔뻑이다가 그럼 어쩌냐라고 더듬었어요. 황기찬은 그 순간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라 벽만 바라봤는데요. 분노를 삼키며 말했다고 해요. 갤러리 비자금 루트 다시 열어요. 오늘 당장. 숙자는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미 그 루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한편 강세리는 홍 사장을 불러 강재인의 퇴근길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홍 사장은 경찰이 온다는 한마디에 고개를 들었고 바로 입을 열었어요. 나 할 말이 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 말할게요. 황은호 유괴된 날 밤 집 앞에서 강세리를 만났습니다. 강재인은 눈빛이 매서워지며 그럼 당신이 운전자를 죽인 그 밤에도 있었겠네요? 라고 물었고 홍 사장은 결국 난 강세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자백했어요. 그 자백은 공기중을 가르는 칼 같았는데요. 침묵 자체가 더 잔혹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왜 재인 씨가 아프고 힘들면 내가 더 신경 쓰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강재인 씨 사랑합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그런 말 무서웠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덜 무섭네요. 대신 이거 알아두세요. 이 말,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증거로 남길 거예요. 나 무너지면 당신도 끝까지 무너져 줄 거죠? 도윤은 미소를 띠지 않았는데요. 대신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끝까지 간다고요. 이제 복수의 톱니가 한 칸씩 더 물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윤이는 투자사 전면에 서서 황기찬에게 거래의 문턱을 높였는데요. 우린 숫자로 말합니다. 감정 섞지 말자고요. 윤희의 말은 검고 매끈한 직선처럼 쭉 뻗어 있었고 황기찬은 그 직선을 부러뜨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오성은 병렬로 움직이며 공정위와 금감원, 국세청에 각각 다른 형태의 자료 묶음을 던져 넣었어요. 한쪽은 하도급 입찰 담합, 한쪽은 비자금 차명 회계, 또 한쪽은 탈세 혐의였는데요. 제대로 잡으려면 세 갈래로 동시에 석궁을 쏴야죠 라고 오성은 말했어요. 강미라는 과거 자신이 관리했던 납품 리스트와 시간표를 제공하며 이왕 하는 김에 깨끗하게 합시다라고 대답했죠. 이 무렵 정미래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미래는 스스로도 떨리는 손을 잡아가며 숙자의 낡은 수첩을 확보했는데요. 수첩엔 노숙이라는 자신의 별칭 대신 숙자만 남겨둔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숙동선 관리, 숙대금 배분, 숙임 마가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는데요. 미래는 임마가라는 세 글자 앞에서 한동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 단어, 더는 내 인생에 두지 않겠다라고 중얼거렸고 곧장 강재인에게 연락했죠. 재인아, 오늘은 나한테서 꺼내갈 게 있어. 강세리는 다르게 움직였어요. 각서를 쥔 채 지호와 함께 집에서 지내게만 해주면 입 다물겠다라며 버텼는데요. 숙자는 이 상황이 기가 막혔는지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어라며 혀를 찼어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눈빛에서 이상한 광택을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 진짜 끝까지 간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럼에도 기찬은 계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각서를 쥐고 버티는 건 당장 유효하겠지. 하지만 각서도 종이일 뿐이고 종이는 불에 타요.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갤러리 라인에 다시 손을 뻗었어요. 문제는 그 라인부터가 이미 터지기 직전의 파이프라는 사실이었어요. 보관고 관리인 쪽에서 의문스러운 운송 기록으로 이미 표시를 해놓았고 오성이 던져놓은 문의가 문화재청에 경보처럼 공유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합동 점검이 들어갔고 회장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메모 사본이 보도됐는데요. 언론은 작품 사진을 흐리게 처리해 보도했지만 흐림의 가장자리로도 충분히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YL그룹 신용등급이 하향 검토에 들어가자 황기찬의 표정이 드디어 무너졌어요.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는데요. 폭로월드가 새 영상을 띄웠고 그 안에는 홍 사장의 자백 일부와 세리의 지시 음성 조각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퇴근길에 처리해. 내가 말만 하면 해. 같은 짧고도 치명적인 문장들이었죠. 댓글창이 폭발했고 강세리는 그날 밤 휴대폰을 부여잡고 왜 나만 욕하냐고. 왜? 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러다 문득 멈췄는데요. 스스로도 알고 있던 사실을 입 밖으로 뱉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선택들을 너무 오랫동안 세상은 원래 그렇다로 포장해왔다는 걸요. 다음 날 제인은 윤 비서의 자녀 흔적을 지우는 대신 역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어요. 윤 비서의 두 집 살림, 내연 관계, 그리고 황기찬의 업무 지시와 뒤바뀐 수신참조 경로들. 이건 우리가 숨길 필요 없어요. 진실이 깨끗할수록 더 멀리 가거든요. 도윤은 그럼 오늘은 내가 병원 끝나고 금감원 쪽 미팅에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오성은 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서 보강하죠. 하도급 입찰 두 축 다 묻겠습니다라고 받아쳤어요. 그 사이 황나라가 잠깐 모습을 드러냈어요. 황나라는 오빠 황기찬을 보며 오빠 어쩌다 이렇게 됐어라고 낮게 말했는데요. 황기찬은 처음으로 흔들리는 얼굴로 대답했죠. 나라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는다. 난 돌아가려는 중이야. 나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돌아가려면 길을 끄는 사람들부터 풀어줘야지. 그 길목에 사람들이 울고 있잖아. 그 말은 곧 나라 자신에게도 날아오는 부메랑이었어요. 나라도 그 길목에 서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정윤이가 주도했어요. 정윤이는 투자사 대표로서 우리는 수익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함께 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요. 그 문장이 담담해서 더 강했어요. 황기찬은 회의 자리에서 한동안 물을 마시지도 못했고 숙자는 저 여자가 우리가 한 일을 다 아는 거냐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죠. 강미라는 끝을 박았는데요. 알든 모르든 중요한 건 책임이에요. 도망가면 잡고 숨으면 찾아요. 그러자 황기찬이 마지막 승부수처럼 인수합병 카드를 던졌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 판을 바꾸자. 그러나 이미 자본시장은 황기찬의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신용한도 축소, 보증한도 재검토, 예치금 회수 권고. 숫자가 한 줄씩 회의실 화면에서 사라지자 황기찬의 얼굴색도 한 톤씩 내려앉았어요. 그때 화면 하단에 아주 짧은 알림이 떴는데요. 내부 고발자 보호 채널, 신규 접수 1건. 황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누구도 그 흔들림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1건이 앞으로 10건, 100건의 문을 연다는 것을요.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관계의 전선에서 터졌어요. 김도윤은 강재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짧게 말했어요. 재인 씨, 사랑은 전략이 아니고 방패도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방패가 되겠습니다. 강재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러다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은 그 말이 힘이 되네요. 대신 기억하세요. 나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져줘야 돼요. 끝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봤는데요. 무모해 보이는 약속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무모함이 둘 다를 단단하게 묶었어요. 홍 사장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더 많은 걸 흘렸어요. 황은호 유괴 당일 밤, 차량의 동선, 현금이 오간 방식,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집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뚜렷하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메모 하나를 건넸어요. 이 사람,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 메모엔 이니셜 두 글자만 적혀 있었는데요. S. A. 강재인은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고 곧 주애라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에라야, 넌 어느 쪽에 서니? 주애라는 흔들리다가 결국 자료를 건넸죠. 홍보팀 유료 댓글 발주 내역, 일정표, 결제 증빙 스크린샷. 빚 갚는다 생각해. 주애라의 얼굴엔 오래된 피로가 내려앉았는데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기회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이길 바랄게요. 그 무렵 정미래가 보내온 숙자의 수첩 사진이 결정타가 됐어요. 입마가 옆엔 간단한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3번 반복되어 있었는데요. 오성은 이건 회계에서 말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쪼갠 거예요. 자금 세탁의 전형이라고 정리했어요.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보전 처분과 가압류 추가로 갑시다. 동시에 공익신고 개시라고 말했다고요. 윤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그러자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화면 밖에서 밀려왔어요. 폭로월드의 마지막 10초의 낯선 음성이 흘렀는데요. 돌아갈 시간이네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사람들을 다시 소용돌이로 끌어당겼어요. 회장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메모와 겹쳐 들리면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황기찬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싸늘함을 느꼈다고 해요. 숙자는 한밤중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목소리를 떠올렸고요. 이제 결말을 향한 첫 발판이 깔렸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고발 접수건을 바탕으로 전자공시 정정 요구를 보내왔고 공정위는 하도급 입찰 관련 현장 조사 계획을 통보했어요. 국세청은 차명 계좌로 추정되는 리스트 일부를 동결했고 검찰은 자금 세탁과 강요, 협박을 엮은 포괄적 혐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숫자와 도장이 오가며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얼굴을 가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재인이었어요. 강재인은 서랍에서 은호의 작은 자동차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서 조용히 굴렸다가 멈추며 중얼거렸죠. 은호야,
엄마 오늘도 약속 지켰어. 내일도 지킬게. 그 말이 더는 슬픔만을 뜻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버티겠다는,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의 문장으로 들렸어요. 그날 저녁 황기찬은 빈 사무실에서 메시지 2개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강세리에게서 왔고 한 번만 살려줘. 지호랑 곁에 있게만 해줘. 나 입 다물게라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았고 돌아갈 시간이네요 라는 한 줄뿐이었죠. 두 메시지를 번갈아 보던 황기찬은 처음으로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서 길을 잃었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대신 낡은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가만히 채워갔어요. 마지막으로 다음 회차를 예고하듯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의 손에 전해질 텐데요. 봉투 위에 붉은 펜으로 적힌 2단어가 선명할 거예요. 정리, 반환. 누군가는 그 2단어를 경고로 읽을 거고 누군가는 초대로 읽을 거예요. 그리고 단 한 사람, 강재인은 약속으로 읽겠죠. 내가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던 밤, 시계는 다음 날의 문턱을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강세리가 각서를 쥔 손으로 또 무엇을 지르려 할지, 정미래의 수첩이 어떤 이름을 더 끌어올릴지, 주애라가 마지막 선을 지켜낼지, 황나라가 어느 편에서 울음을 삼킬지, 숙자가 어떤 값으로 침묵을 사려 할지, 그리고 황기찬이 돌아갈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오해하거나 이해할지, 모든 가능성이 같은 무게로 출렁이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이 늦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붙들고 서겠다는 강재인의 다짐이에요. 그녀의 다짐이 내일도 오늘처럼 단단하길 우리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될 겁니다.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